님들, 계좌가 녹아내리는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왜 님들의 포트폴리오는 2026년의 봄날이 아니라 빙하기 한복판에 서 있을까? 오늘 그 잔인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주지. 지금 시장은 거대한 홀로그램 강세장이야. 겉으로 보면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지만 그 실체는 몇몇 초거대 포식자들이 지수라는 조명을 독점하며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이지. 최근 메타의 실적 발표를 봤나? 매출이 전년 대비 33%나 폭증한 563억 1천만 달러를 찍었고 순이익은 61%나 수직 상승했어. 시장 예상치를 비웃듯 주당 순이익은 10.44달러를 기록했지. 수치만 보면 축배를 들어야 마땅해. 그런데 결과는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7% 넘게 곤두박질 쳤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야. 시장의 심리적 역치가 바뀌었다는 강력한 이상징후지. 이제 자본은 단순히 돈을 잘 벌었냐를 묻지 않아.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잔인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를 따지기 시작했어.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00억 달러나 높은 145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지.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AI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에 쏟아부어야 하는 생존 통행세야.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이면의 수싸움이지. 저커버그는 직원들의 마우스 클릭 하나, 키보드 입력 하나까지 모델 역량 계획 MCI라는 소프트웨어로 추적하며 AI를 훈련시키고 있어. 똑똑한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복제해서 인간을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지. 껍데기뿐인 지수 상승에 취해 있을 때 거대 자본은 이미 포스트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며 개미들의 자리를 지워버릴 준비를 마쳤어. 결론부터 말하지. 지금 님들의 계좌가 반토막인 이유는 님들이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니야. 자본이 초고대 AI 독점 세력과 나머지 찌꺼기로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지. 메타조차 오픈소스 라마를 버리고 독점 모델 뮤즈 스파크로 갈아타며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낙수 효과? 그런 건 20세기에나 있던 판타지야. 이제는 위에서 다 빨아먹고 아래로는 가뭄만 내려보내는 역진적 흡수의 시대가 도래했어. 오늘 이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님들이 포식자의 편에 설지 아니면 그들의 사료가 될지 결정하게 될 거야. 이 시장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기가 막힌 수치들이 쏟아지는군. 지금 S&P500 지수가 7,500선을 돌파하네 만에 하는 환호성 뒤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포식자들이 지수의 34.4%를 장악하고 있다는 잔인한 독점이 숨어 있어. 10년 전만 해도 이들의 비중은 12%에 불과했지. 그런데 지금은 단 7개의 기업이 지수 전체를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형국이야. 님들의 계좌가 반토막인 이유? 간단해. 님들이 들고 있는 나머지 493개 기업들은 이 거대 고래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질식해가고 있거든. 데이터는 더 노골적이야. 2026년 현재 M7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는 23%에 달해. 반면 나머지 493개 기업의 평균은 11% 수준이지. 수익성에서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니 자본이라는 이름의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흐르겠어? 이미 헤지펀드들은 최근 3개월 사이에만 35억 달러의 자금을 특정 AI 칩주와 빅테크로 쏠아넣었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요새화야.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을 봐. 2800선에서 보합세를 보이며 헉헉거릴 때 나스닥 100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지. 지수만 보면 강세장인데 정작 시장 전체 종목 중 60% 이상이 하락하는 역전된 ADR 현상이 2026년 5월 현재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 메타가 이번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답이 나와. 저커버그는 단순히 광고비를 챙기는 게 아니야. 모델 역량 계획을 통해 직원들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긁어모아 AI를 훈련시키고 있지. 이건 인간의 지능을 데이터로 치환해서 영구적인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자본의 선전포고야. 님들이 투자한 일반 기업들이 인건비와 물가에 허덕일 때 메타 같은 포식자들은 인간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며 마진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결국 지금 시장은 데이터 지주와 디지털 소장농으로 나뉘고 있는 거야. 지수는 지주들의 성벽 높이를 측정하는 도구일 뿐 성벽밖에 당신 계좌를 대변하지 않아. 자본은 이미 2024년 52%였던 매출의 이익 기여도가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기형적으로 변할 것을 알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남들 다 오를 때 내 것만 안 오른다는 의문은 틀렸어. 남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인들이 남들의 목까지 뺏어먹으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가 정답이지. 자, 이제 이 홀로그램 강세장의 엔진룸을 열고 실시간 데이터를 들이밀어주지. 2026년 5월 현재 시장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의 상식으로 돌아가지 않아. 팩트 증거 들어간다. 첫 번째 증거, 엔비디아의 독점적 과식이야. 방금 발표된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봐.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69% 폭증한 441억 달러를 찍었어.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만 391억 달러야. 1년 전보다 73%나 솟구쳤지. 시가총액은 이미
4.8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1위 자리를 굳혔어. 님들의 계좌에 담긴 중소형 부품주들이 5% 반등에 목숨 걸 때 엔비디아는 혼자서 지수 전체의 이익 성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M7의 이익 성장률은 22.8%에서 6.4%로 수직 낙하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엔비디아가 시장의 산소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1급 경보지. 두 번째 증거, 메타의 잔인한 효율화를 파헤쳐보자. 메타는 1분기에 매출 563억 달러, 순이익 267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뽑아냈어. 하지만 그 이면을 봐. 일일 활성 이용자 DAP는 전 분기 대비 5%나 줄었지. 저커버그는 이용자가 정체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전략을 바꿨어. 세 번째 증거, 성문 걸어 잠그기야. 메타가 그동안 착한 기업 코스프레를 하며 라마를 오픈소스로 풀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클라우드 전용 독점 모델인 뮤즈 스파크로 갈아타며 외부 개발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 자본의 낙수 효과? 기대하지 마. 이제는 고래들이 자신들의 왕국주의에 깊은 해자를 파고 성문을 걸어 잠그는 기술 봉건주의의 시대야. 결국 지금 시장은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도 동일 가중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보다 5% 이상 뒤처지는 기형적인 불균형에 쥘퍼져 있어. 님들이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주식만 이 모양이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답해줄게. 자본은 지금 님들의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을 집어삼킬 포식자들의 위장에 몰빵하고 있거든. 지금 이 시장의 갈등 구도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해주지. 그건 바로 기술 봉건주의로의 회귀야. 과거 지주들이 성벽을 높여 영주권을 행사했듯 지금 2026년의 빅테크들은 AI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어.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방식이 아주 고약해졌지. 가장 치명적인 갈등의 본질은 오픈소스의 죽음이야. 메타가 그동안 라마를 공짜로 뿌리며 착한 형 코스프레를 했던 건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남들의 그래픽카드와 전기를 빌려 자기들의 생태계를 굳히려는 고도의 수싸움이었지. 그런데 2026년 4월 저커버그는 가면을 벗어던졌어. 뮤즈 스파크라는 독점 모델을 공개하며 사실상 라마의 개발 중단을 선포했지. 이제는 클라우드 전용 API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어. 여기서 기존 세력 중소형주, 전통기업 vs 신규 세력, AI 포식자의 피 튀기는 전쟁이 발생해. 님들의 계좌에 있는 일반 기업들은 지금 두 가지 지옥에 빠져 있어. 성장판 폐쇄. 빅테크들이 독점한 AI 인프라를 쓰기 위해 막대한 통행세를 내야 해. 메타와 구글이 광고 단가를 각각 12%, 15%씩 올릴 때 님들의 기업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이익이 녹아내리지. 자본의 블랙홀. 2026년 빅테크들의 합산 자본 지출이 6,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이 돈이 다 어디서 왔겠어? 시장 전체로 흘러가야 할 유동성을 이 고래들이 싹쓸이해서 데이터 센터와 칩을 사들이는 데 쏟아붓고 있는 거야. 결국 갈등의 본질은 수익성 vs 생존의 공포야. 메타는 실적이 좋아도 미래를 위해 인력 10%를 갈아버리며 AI에 올인하지.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AI를 도입하자니 비용이 무섭고 안 하자니 도태될까봐 벌벌 떠는 디지털 지옥에 갇혔어. 이게 바로 지수는 오르는데 님들 주식은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야. 자본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 성벽 안의 귀족 M7이 성벽 밖에 천민 나머지 493개의 불을 빨아먹는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말이야. 님들은 지금 그 성벽 밖에서 귀족들의 축제, 불꽃놀이만 구경하며 와! 지수 오른다! 라고 박수치고 있었던 거야. 잔인하지만 이게 2026년 강세장의 진짜 면상이지. 2026년 5월 현재의 실시간 지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님들의 계좌가 마주할 세 가지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주지. 지금 SP500은 7200선을 넘어 7500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이 고지는 모두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야. 시나리오 A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하고 메타의 뮤즈 스파크가 160개국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며 디지털 통행세를 걷는 시나리오지. 2026년 1분기 M7의 이익 성장률은 22.8%로 독주하는 반면 나머지 493개 기업은 10.1%에 그치고 있어. 이 격차가 15%P 이상 벌어지면 자본은 나머지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며 던져버릴 거야. 지수는 7,800까지 가는데 님들의 소외주 계좌는 마이너스 30%를 추가로 찍는 잔인한 강세장이 계속되는 거지. 시나리오 B는 메타가 보여준 것처럼 자본 지출이 1,4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익성보다 인프라 유지비가 더 커지는 순간이야. 2026년 하반기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3.5% 수준에서 멈추고 고금리 유지로 선회한다면 막대한 대출로 AI 칩을 사들였던 빅테크들의 이자 비용이 폭발하며 지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이때는 포식자고 뭐고 없어. 지수 6,000선 붕괴와 함께 님들의 계좌는 반토막이 아니라
가루가 되는 절망적인 시나리오지. 시나리오 C는 가장 희망적인 반전이야.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로 2026년 중반부터 AI 재택이 전통산업, 건설, 유틸리티, 헬스케어의 생산성을 실제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지. 빅테크들의 기술 독점 성벽에 균열이 가고 그들이 뿌린 AI 도구를 활용해 중소형주들이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찾아내는 순간이야. 이때 비로소 순환매가 돌며 님들의 소외된 종목들이 50% 이상의 폭발적인 리레이팅을 보여주게 돼. 지수는 완만하게 7,500에 안착하고 계좌는 비로소 온기를 되찾는 그림이지. 시바군의 결론? 지금 자본은 시나리오 A에 베팅하며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님들이 믿고 있는 낙수 효과는 2026년 현재 시장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걸 명심해. 님들의 박살난 계좌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 처방전을 써주지. 지금은 가치준이 저평가니 하는 교과서적 단어에 속아 쓰레기통 옆에서 잠들 때가 아니야. 자본이 성문을 걸어 잠근다면 님들도 그 성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귀족의 편에 서야 해. 먼저 진입 타이밍과 종목의 필터링이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AI 통행세를 내기만 하는 기업들은 과감히 쳐내. 메타와 구글이 광고 단가를 12% 올릴 때 비명을 지르는 기업이 아니라 그 단가를 올리는 주체인 메타나 그 광고를 효율화하는 알고리즘의 원천인 엔비디아, 그리고 이들의 연산 능력을 독점 공급하는 TSMC와 ASML 같은 인프라 지주들에게 총알을 집중해. 2026년 하반기 전쟁은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전기를 확보하고 누가 더 많은 칩을 창고에 쌓아뒀는가의 에너지, 반도체 패권 싸움이니까. 자, 이제 님들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확인해야 할 핵심 숫자 3가지. 가이드다. 첫 번째 숫자는 2.5야. 이건 M7의 이익 성장률 대비 나머지 493개 기업의 이익 성장률 배수다. 현재 이 수치가 2.5배를 넘어가고 있어. 이 배수가 1.5배 밑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님들의 소외주 계좌는 절대로 빛을 보지 못해. 배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고통스럽더라도 대형주 쏠림에 몸을 실어야 살아남는다. 두 번째 숫자는 1450억이다. 메타가 제시한 2026년 연간 자본 지출 상한선이지. 만약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숫자가 1,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상향 조정된다면 그건 시장에 2가지 신호를 준다. 하나는 AI 전쟁이 더 잔혹해진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비용 감당을 못하는 중소형 테크주들이 줄도산할 거라는 예고장이야. 이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님들의 부채 대출 비중은 소수점 단위로 줄여나가야 해. 마지막 3번째 숫자는 5%다. 이건 애플페이와 메타의 스테이블 코인 USDC 결제 비중이 한국과 같은 주요 신흥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야. 메타가 솔라나와 폴리곤 체인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직접 정산을 시작했지? 이 비중이 5%를 넘어서는 순간 이건 단순한 SNS 기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대체하는 디지털 은행이 됐다는 증거야. 그때는 주식이 아니라 영지권을 산다는 마음으로 지분을 뺏어와야 해. 영심해. 폰은 작년 모델 써도 계좌는 최첨단 포식자 모델로 갈아 끼워야 해. 지금 님들에게 필요한 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포식자의 위장에 기생해서라도 살아남는 생존의 집중력이다. 자, 이제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2026년의 강세장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자본이 어떻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님들의 몫을 포식자의 위장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그 민낯을 똑똑 확인했겠지? 지금 님들이 처한 상황은 아주 단순해. 메타가 모델 역량 계획으로 직원들의 지능을 복제해 AI로 치환하듯 시장은 지금 님들의 투자금을 복제해 빅테크의 성벽을 쌓는 벽돌로 쓰고 있어. 지수가 7,500을 찍든 8,000을 찍든 그 성벽 안에 들어갈 입장권이 없는 투자는 결국 편리함이라는 미끼를 문 디지털 소장농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저커버그가 라마를 버리고 뮤즈 스파크로 성문을 닫았을 때 이미 낙수 효과라는 환상은 사망했어. 이제는 자비 없는 승자 독식의 정글이야. 님들은 앞으로도 내 주식은 언제 오를까 라며 기우제를 지내며 남의 축제 불꽃놀이만 구경할 거야? 아니면 단 한 주라도 이 거대한 포식자의 지분을 뺏어와서 님들 자산의 주권을 되찾을 거야? 결론은 명확해. 껍데기뿐인 지수의 소가 쓰레기통 옆에서 잠들지 마.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됐고 총알은 귀족의 편에서 쏴야만 치명타가 박히는 법이지. 님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소외된 493개의 잉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성벽 안의 포식자가 될 것인가? 댓글로 님들의 선택과 계좌 복구 전략을 남겨봐.